대의원 투표 1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양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100점 만점에 10점도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고위원 선출되신 걸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네. 지역 주민분들한테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기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믿고 신뢰해 주시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조금 더 당과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넓혀가야 되겠다는 확신 같은 것 좀 갖게 돼서 고양시 주민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고위 선거 과정이 전체 한 5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국 선거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전략이 있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고위로 들어가야 우리 당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중에 최종 저희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의원 투표 1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전 선거 방식이라면 사실 거의 1위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희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 당원들이 바라보시는 시선, 판단, 이런 것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도 언론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네, 실은 2008년 종편 출범 이후에 언론의 환경이 급격히 무너졌어요. YTN은 매각이 됐고, TBS는 폐곡 직전에 가 있고, MBC는 최근까지 민영화 직전에 가 있었죠. 되게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는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의 언론 자유를 언론사들이 마치 우리가 쓰는 기사들,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들이 어떠한 저항도 받지 말아야 돼, 이런 것처럼 해석이 많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언론 자유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론의 자유처럼 호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모든 국민의 언론 자유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진행했던 방송사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방통위를 통해서 이사를 바꾸고, 이사를 통해서 사장을 바꿔내고, 사장을 통해서 그 안에 구성원들과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기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여봤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막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권한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언론사들이 오보를 냈을 때 그 오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법안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2기를 맞이하는 네네. 또 당 지도부 체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내 일당으로서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원내 일당이긴 하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혹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조까지 포함해서 가열차게 진행을 하되,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민생사안들, 특히 지금 의료대라는 제가 볼 때 국민들 체감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좀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혼란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과의 좀 소통과 이렇게 나아진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봐온 한동훈 체제 아래에서 한동훈 당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의료대란, 본인이 이야기했던 제3자 검증을 통한 최혜병 특검 도입,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뱉은 것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볼 땐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해 가지고 시민분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4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시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저는 100점 만점에 10점도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멈춰 서 있는 것들도 꽤 되고, CJ 라이브시티 문제라든지 신청사의 이전 문제라든지, 시장이 손을 대는 거나 아니면 시장이 운영을 맡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고양시의 상황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동선을 체크해보면 주로 해외에 나가 있고, 이번 달은 2차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주민들이 크게 관심 가지고 있던 시청사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행감 기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경제자유구역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경제구역이 실체가 없잖아요. 저희 3기 신도시 내에 집을 더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좀 막고 있어요. 고양시가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자족용지 41만 평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시의 적극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일 수가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리 정치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져온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과 영향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재정을 투여를 해서 시민들의 삶을 더 이끌어내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장하고, 특례시가 된 이후에 고양시의 그 특례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짜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권한을 이관받아 와야 되는 사안들이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함께 의견을 맞추고 도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본인 이야기는 여당 시장 아닙니까? 지금이 해외 나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잦은 해외를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을의 한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께는 이제 재선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선이 끝나자마자 또 당내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당내 현안들의 일종의 임원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항상 기다려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지역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